10월 8일 대구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에서 대기업 유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5대 미래산업 육성 등 대구시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 시정 운영과 향후 발전 전망도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대구시 7대 핵심 과제 중 앞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순으로 나왔다. 오는 10월 8일 또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구시는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들과 혁신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리서치코리아의 의뢰해석 연령 지역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대구시민일 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분야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시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정책과 미래 50년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6.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7%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현재 대구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이케아 발레오 등 연이은 대기업 유치 정책이 77.4%로 최고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시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71.8%, 5대 미래산업 육성 71.0% 등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들이 모두 60% 이상의 매우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7대 핵심 과제 중 앞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가장 기대되는 과제로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21.0%, 맑은 물 하이웨이 18.2%,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17.3%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54.1%가 향후 대구시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민선 8기 혁신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와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직 소감이랄 거는 그거야. 지금 좀 바쁘게 100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겨우 석 달인데 3년 보낸 것 같다. 그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좀 바쁘게 보낼 겁니다. 연말까지 바쁘게 보내면 나머지 3년은 이제는 이제 착착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가지고 사실 그게 미래 100년인데 100년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100년이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시민들 반응이 첫째가 그럼 내 죽고 난 뒤네 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대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미래 50년이라고 명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재건과 영광을 위해서 한 100일을 지나오셨는데 좀 대구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느끼고 계시는지. 무슨 날 변화하고 있죠. 무슨 중앙부처의 태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구시장이 중앙부처 올라가면 그 기재부의 국장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만나줍니다. 10월 달에 예산철 되면 그리고 장차관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대구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대구 일을 수행하는데 서울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다.
대구로서는 좋은 거죠. 시장님 취임 초기부터 우리 카르텔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100일을 지나고 보니까 대구에서 가장 기득권을 쥐고 있는 카르텔이 어떤 집단들인 것 같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하기는 특정 집단, 특정 항맥, 특정 인맥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쉽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나한테는 안 통해요. 조금 바꿔서 그러면 그 바쁘게 오시는 100일 오시는 동안 이런 점들이 좀 가장 넘기 힘들더라,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라는 부분도 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느낀 거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느낀 건 없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밖에서 내가 듣기보다는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일을 딱 정해주면 추진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래 50년 계획을 어느 정도 다 짜고 난 뒤에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또 그 지역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책임이 없다. 결정된 사실을 집행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도 내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마음이. 그럼 반대로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대구 공직 사회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시장님 아직 그거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일을 하는데 별로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점은 아직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100일 동안 여기 역전사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장 1번이다라고 하시면 전부 1번입니다. 전부 1번. 시장님, 민주당 대표가 통합신공항 특별법 이 발의된 이 법안하고 광주 공공항 이전 법을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광주는 이미 무안공항이 있어요. 건설이 되어 있어요. 민간공항이. 거기에 군공항을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구는 민간공항을 같이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그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바로 그건 성격이 틀리다는 주장이 바로 나오던데요. 그건 좀 다를 겁니다. 광주에는 광주시 그 외곽에 있는 그 공항을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근데 무안서 그걸 군공항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민간공항이라는 거는 사실 무안에 이미 있고 우리는 민간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건설하고 군공항 이전하고
또 그걸 기부대 양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잘못 알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민주당 내에서도 즉각 바로 잡았던데요. 이전지가 일단 뭐 나와야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추산이 군공항 이전비가 11조 4천억으로 하는데 이게 11조 4천억을 우리가 그 동천공항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항 이전 사업은 크게 보면 대구시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대구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만약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11조 4천억을 이게 만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특별법에 우리가 그걸 만들지 못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 정액하고 연관지어서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걱정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건 군비정강도 아니에요. 그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좀 잘 못했다. 난 그래 봤습니다. 예, 국방부 그 걱정할 사항 아니면 기재부 걱정할 사항입니까? 어디서 걱정할 사항이죠? 대구시가 걱정할 사항이지. 왜 그 국비 그 지원 조항을 넣었냐면 동천공항의 후적지를 대구시가 개발을 하는데 이게 미래 50년을 보고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 후적지에서 11조 4천억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 경기가 또 건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나 짓고 이래 분양을 하면 돈이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아파트 지어 가지고 대구가 미래 50년이 보장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4천억을 우리가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래 50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 되면 이제 국비 지원 조항을 원용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법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특별법에서 연내 이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직이 없는지 정치권 분위기는 좀 어떤지. 마스크 벗고. 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지 정치권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죠. 대통령도 해주겠다고 뭐 약속 10번도 더 했고 국토부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방식으로 TK 신공항 건설하겠다고 자기도 대선 때 10번도 더 이야기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서명을 한 사람이 9명이나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법을 할 때 TK에서 유일하게 저만 찬성을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덕도 신공항법 찬성해준 간 배경은 부산은 14조 드는 걸 해줬는데 이 TK 신공항의 그 민간 분야는 1조 4천억밖에 현재 추산이 안 되는데 너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추진을 할 때 부산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유일하게 내만 가덕도 신공항법 내가 찬성을 해줬어.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거 반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는 괜찮고 조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작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유치하려는 데가 이제 많아서 일단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이 후적지에는 과연 뭘 할 건가 이게 또 관심인데 여기 특히 이작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장님 여기 보면 이제 벤처 첨단 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만한 어떤 잠정적인 겁니다. 예. 현재 그걸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후적지가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도심을 전부 이제 미래 50년을 보고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후적지가 나오는 게 군부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동촌공항 후적지 나오죠. 그 210만 평 되죠. 군부대도 이게 수백만 평 될 거예요. 예? 거기에 될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청 상격청사 저거 덜어내면 거기 또 후적지가 몇만 평 나오죠. 그리고 그 뭐 북구에 그 뭐 청가물센터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뭐 경북대학병원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 이전하면 또 삼덕동 그것도 한 4만 평 나오죠. 동인동 청사 두류공원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 동인동 청사 팔아야 되는데 거기도 후적지가 한 4천 평 나오죠. 그 대구 시내에 소위 새로 디자인하면서 후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구시에서 향후 20년간 벌어질 토목공사, 건축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60조 가량 됩니다. 우리가 거칠게 잡아도 그 정밀하게 잡은 게 아니고 거칠게 계산을 하더라도 특히 신공항하고 후적지하고 전부 계산해 보면 가는데 오는 데까지 전부 다 계산해 보면 그건 100조 가량 됩니다. 군부대 이전에서 가는 후적지 개발, 그 군부대 그 현장 가서 또 건설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향후 20년간 하면 100조 가량 토목건설공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회사 5개 건설회사가 총동원돼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당장 지금 그 두류공원에 거기에 우리가 민간 개발하고 그 옆에 시청사 짓겠다는 그 공사 규모가 1조 5천억입니다. 그거 건설회사 하나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건설회사들이 첫 번째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터입니다. 그게 12,000평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회사가 차지해서 개발하느냐. 두 번째가 대구시입니다. 현실화되면 모든 그림이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의 관심은 대구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50년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되면 향후 한 20년 동안은 대구를 중심으로 토목공사가 100조가량이 생깁니다. 군부대 이전 이것도 이제 기부대 양료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그거는 내가 보건대는 군부대 이전은 사업성은 그건 100% 있을 겁니다. 가는 데는 시골이고 그거는 땅이 싼 곳이고 나가는 데는 비싼 곳이거든. 이게 군부대 이전이 기부대 양료 사업으로 하면 종래에는 그게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남기면 국가가 또 환수해 가는 그 제도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익성을 보고 군부대 이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수익성보다는 그 사업성 있게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익성을 보고 군부대 이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군부대 이전하는데 지금 아마 전국의 브로커들이 다 달려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비리 많은 게 군부대 이전 사업이에요. 그것도 지금 온갖 민간 브로커들이 달려들어갖고
이전 추진위원회 만들고 저가 해보려고 덤비는데 그 전부 부럽거든요. 이전 추진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딱 떠나는 순간 결정하는 수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전 추진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전 받을 곳에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 결정을 했는데 여기는 이전 추진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건 부록밖에 안 돼요. 그 공부대 이전이라든지 또는 좀 민간공학 이전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대구 인구도 또 대구로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년 대구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그 새로 창조하고 이제 재건설을 하는데 그렇다면 대구 인구도 또 새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그 유입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을 되게 저 언론사 어디죠? 오마이뉴스 조정기자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질문하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대구 인구만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인구가 주는데 대구 인구가 늘어나라. 그거는 착각이지. 또 어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셔가지고 예산 관련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시장 취임 이후 대형 프로젝트들이 사실 국비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무조정실장과 하고는 예산 문제는 이야기할 것 아닙니다. 안동 시수원 문제 문 문제만이야. 국무조정실장은 그 예산 문제에 관여치 않습니다. 예산 문제는 질문에 예산실장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달 되면 국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 찾아가지고 굽신거림이 동냥하는 짓은 그렇게 해서 대구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몇 번 더 가져와 본들 그게 대구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경남지사 할 때부터 10월 달에 중앙부처 가서 국비 한 푼 더 받아내려고 내가 굽신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정책입니다. 사업이고 사업과 정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 국비 몇 푼 더 받아내 본들 너 뭐 연말 되면 뭐 국비 몇 푼 더 받아왔다고 그 뭐 언론사 신문에 일면 톱 나오고 난 그거 쳐다보면서 그걸 나 천수다병적이라고 했어. 그 맨날 그 우리 그 TK 대통령 만들어가고 5년 그 5명 대통령 때 연말에 뭐 국비 한 몇천억 더 받아온 거 그거 가지고 자랑 삼아 했는데 그 30년 동안 그래 하고 나니까 대구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대구가 필요하는 정책 그리고 지원 예산 지원의 근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나올 때 1억짜리 예산이 따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수십조짜리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딱 물고 들어올 때. 예컨대 남부 내륙철도를 하는데 처음 예산은 뭐 예타조사하는 거는 그거는 10억 미만입니다. 10억 미만 가져오지만 그게 5조 6조짜리 이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금호강 르네상스 하는데 우리가 얼마 시작할 때 얼마였지? 20m? 어? 내년 국비는 25억인가 받아왔지? 근데 그 받아왔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기자가 보도하는 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무식하니까 그런 보도를 하는 거야. 결국 그 뭐 25억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물고 들어오면 그게 수천억짜리 예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사업비로 계속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느 방송사 기자가 내가 보도하는 걸 잠시 봤는데, 뭐 몇천억짜리 사업에 25억밖에 못 받아왔다고 그래 하는 거 보고 참 무식하다. 어떻게 저래가지고 기사를 하냐. 뭐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걸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 예산이라는 건 처음 물고 들어오는 예산을 우리가 딱 받아올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예산이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예산으로. 안 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처음에 딱 물려버리면.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은 1, 2억짜리 예산 신청하는 거 그것도 뒤에 얼마나 물려 들어갈지 그걸 다 계산하고 심사를 합니다. 뭐 1억짜리라고 해서 덜렁 줬다가 나중에 그게 수십조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이걸 기재부를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물고 들어온 것만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산으로 계속 돈이 이제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할 때도 나는 돈 몇 푼 더 받아달라고 중앙에 가서 굽신대고 그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책 예산을 얼마를 더 받아올 수 있느냐. 국회에서도 정액을 요구하는 것도 주로 방향을 정책 예산 분야 방향을 보고 정액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중앙정부의 이제 사업이나 정책을 확보하겠다는 사례가 디지털 혁신 거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의 사업이 이제 2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제2 알파시티까지 20만 평 개발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성 알파시티는 수성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일하는 개발 인력이나 재무 인력들은 좀 아직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ICT국이나 한국에서 달라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주 여건이나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정말 환경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주거 공간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면 대구시가 이거는 진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전국이 좀 달라들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도 지금 뭐 기업이 오고 이런다 하는데 더 많은 기업이 좀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 오퍼트 트래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에 뭐 당구장도 없고 지금 뭐 하여튼 뭐 문화시설이 꽉이 납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야 기업이 빨리 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와야 정부 예산도 추가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수성 알파시티 가는 사람은 당구를 치나? 예를 들어서 식당도 별로 없고 식당도 별로 없고 식당은 밖에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딴 지역에도 먹고 살아야죠. 시장님, 근데 그 물이라든가 맑은 물이라든가 공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신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달서구 쪽에 반발이 아직도 있고 두리용수랑 부지매각 부분요. 그 다음에 우리 부채 감축 같은 경우에도 매각할 자산을 고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또 우리가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해결점을 찾으실 겁니까? 신청사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구청장들하고 회의할 때 달서구청장한테 신청사 건립추진위원장을 네가 해라. 모든 권한 넘겨줄게. 네가 마련해서 한번 해봐라. 나는 할 자신이 없다. 돈은 못 만들겠다. 대구시 모든 권한을 달서구청장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거라. 내 그릇까지 이야기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을 겁니다. 달서구 두류 정수장 부지 6만 평을 민간 개발을 넘기고 그 매각하고 그 돈으로 짓고 그 방법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겁니다.
시의회에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매각을 하려면 시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럼 방법을 내놓으면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 부리면 청사 착공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만듭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매각 방안하고 청사 계획하고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시의회 넘기면 시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 시의회 논의를 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SK하고 UAM 그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 거기는 어디죠? 한국경제 네. 그거 지난번에 이제 공항 잘못 쓴데. 그러니까 우리 오 기자죠? 네. 오 기자는 잘 썼대. 이 SK 이게 이제 우리 실증 사업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플라잉카하고 후적지들이 많이 생기고 토원 사업 60조 이게 이제 잘 되려면 우리 이제 과감하게 이제 내줍니다. 이제 군 시설 이런 거 원심력으로 보고 구심력이 앞으로 많아야 대구가 이제 투자가 되고 두바이식 건설도 되고 할 텐데 이제 지금 대기업들 보면 2030년 이후에 어떤 투자나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K 말고 또 대기업 중에 또 좋은 투자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하기가 곤란한 게. 근데 이제 그 컨택 입질이나 이런 아, 지금 2달 전부터 협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SK보다 더 큰데 협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이제 협상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뭐 기자분들도 그러고 전국 곳곳에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투자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에 투자가 다 돼 버렸어요. 2030년도까지.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고 삼성도 없고 SK도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주력해야 될 때는 비메모리 분야예요. 그 분야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협업 체제로 하기 때문에 큰 장치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경북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를 지금 활용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하고 협력해서. 그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신수종 산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들도 현재 있는 이 사업 가지고는 미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벌기업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주류를 이룰 신수종 산업이 뭐냐? 그걸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가 이제 유치해야 될 거는 신수종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2달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 들어오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 이제 이게 희망하시는. 그게 이제 가는 게 이제 공항 때문입니다. 공항 규모가 동청공항 규모라면 기업이 오질 않습니다. 기업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그 뭐 언론에도 일부 났습니다만은 경제신문에는 주로 그런 게 많이 나죠.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요. 미주 노선하고 유럽 노선을 상당 부분 독점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는 그 황금 노선을
국내 항공사가 차지해야 돼요. 그게 외국 항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국익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병이 되더라도 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항공 노선을 국내 항공사가 차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TA 항공이 내려온 겁니다. 지난 7월에 내려오겠다고 한 거는 그런 항공 노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근거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항공 노선 확보에 아주 유리하다고 보고 TA 항공이 재정적 지원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몰려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공화물을 분산을 해야만이 첨단 산업이 분산이 되고 또 수도권 인구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지금 활주로가 2개인데 앞으로 2개 다 건설하겠다는 걸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것을 거쳐야 된다. 항공화물을 전국을 분산하자. 전라도에도 무안공항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항으로, 지금 무안국제공항이지만 그거는 동천공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키워라. TK도 키우고. 그런데 PK 그 가덕도 공항은 제가 보기에는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입지 조건이. 근데 우리는 이게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2030년도면 금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2030년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 되면 이 공항이 영남 전체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충청도에서 1시간,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인천 가느니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 되면 인천공항의 여객의 한 저는 뭐 4분의 1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객의 4분의 1, 물류는 한 3분의 2쯤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끌고 오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권에 못 미치겠지만 거대한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 되면 대구 경북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이래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아마 제 임기 마치고 나갈 때까지 준공식은 하나도 못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준공식 안 해도 좋다. 그러나 50년 미래 사업을 세팅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재정 투입 계획이 확정이 되면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임기 중에 뭐 준공식 해가지고 업적 자랑하고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4년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고 오마이뉴스가 좀 도와줘요. 근데 사람 일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대구시장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대구시장을 처음 오려고 했던 게
박종건 의원이 국회 같이 있을 때 조현영 시장이 4년하고 그만두고 난 뒤에 그때 17년 전에 박종건 의원이 고향 가서 봉사해라. 그때 대구시장 오려고 했어요. 그때 처음. 응? 고향 아니셨습니까? 시장님 고향이 배우고 초중고등학교 여기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 안 나온 사람 대구 고향 아니라고 그러면 어성 사람들은 어성서 살고 다 그리 살아야지. 그때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강재섭 대표가 경북고등학교 후배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못 내려오게 해서 내가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범일 시장님이 8년하고 나가면서 내가 경남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올라오시라고 대구로. 근데 내가 그때 1년 6개월 보궐선거 때 내려갔기 때문에 1년 6개월 하고 대구 가버리면 경남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까. 5년 6개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를 갔는데 그래서 김병민 시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자기 그만둘 테니까 대구로 좀 올라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경남지사가 한 번 더 출마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세 번째 이제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대구시장으로 올라고 생각한 거는 작년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에 대선 후보 경선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원팀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는 대구 간다. 대구 갈 테니까 대통령 되시더라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는 서울서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서울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윤 대통령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중앙에 있으면 내가 좋은 말만 하겠나. 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고향 재건하는데 내려가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다. 그 대구에 대한 구상을 세운 게 작년 12월부터입니다. 대구 전체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 구상을 한 게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대기업 청년들이 좀 빠져나오고 또막 인구 주문 얘기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이 청년들 그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대기업 유치가 막 현안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기업 유치는 좀 하셨지만 향후에 큰 대기업 청년들이 좀 아까 대답했는데. 있습니까? 다 했어. 시장님 그 정치 현안 한번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도 당을 해악을 가가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내 징계 제명한 일이 있습니다. 징계 제명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 징계 제명을 해놓고 법원에 가서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그건 범죄가 됩니다.
지만 표현의 자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받아가지고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그래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헌법상에.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말을 다 마음대로 해놓고 그 말이 상대방이나 그는 명예를 훼손당하고 온갖 법익을 침해를 다 당했는데 그걸 자기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조직에서는 징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는 저 지난번에 보면서 개고기 팔았다. 뭐 신군부 같다. 그건 중징계감입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이 그럼 전부 개고기 팔았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비유고 상징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 전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밖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봐요. 내가 실제로 당대표 할 때 당의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한 사람 징계해서 제명해 버렸어요. 근데 그 징계 제명하는데 둘이를 했는데 하나는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좀 과도하게 제명했다고 해서 그건 징계 1년으로 바꿨고 한 사람은 제명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억울해도 참아라. 응? 내가 언론에 인터뷰도 좀 줄이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떠들고 당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 대표라는 거는 진짜 천근값이 무거워야 되는데 제잘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철랑대고 그 다음에 걸핏하면 조롱하고 그래 하니까 야 저러다가 사고 나겠다.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분 공개적으로 다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제 당대표다. 좀 무겁게 처신해라. 그래 했는데도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여도 안 할 뿐더러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그렇게 당 대표가 되면 그래 처신하면 안 돼요.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표가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아깝지. 똑똑한 사람인데. 예.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문화예술회관장 내정하셨는데 네. 기대 어떤 기대 하시는지. 기대가 아니고 나는 막 그것을 보니 1순위로 올라왔길래. 근데 제가 여기 내가 동물배를 쳤는데 그 말 많은 데예요. 응? 그냥 말 많은 데가 아니고 미술, 음악, 뭐 오페라, 뭐 전부 다 엎쳐나니까 얼마나 말 많겠어요. 그 사람들 또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각 분야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망자 중에 제일 시니어가 낫겠다. 연세가 꽤
드셨더라고. 그 제일 시니어가 낫겠다. 난 그분 얼굴도 본 일 없어요. 얼굴도 본 일 없고 만나본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질 한성질 하신다고. 예? 한성질 한다고. 제일 시니어 너무 시니어신 건 아니고 너무 시니어신 거 아닌데? 응? 너무 시니어신 거 아닌가요? 아니 지난번에는 온 사람들은 심사한 사람들이 5명 다 부적격자라고 했어요. 1차 우리 심사할 때 안 올라온 거 5명 다 부족하다고 다 했어. 5명을 선발에 올렸는데 다 문제 있다고 다 올라왔어요. 그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 밥 먹고 갑시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마음에 듭니까 식당에? 지금 별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 식당을 지금 우리가 식당 개선을 지시해 놨는데 어제 아래부터 처음 이제 식당 개선이 돼서 나왔는데 상격동 식당에는 200명이 늘었고 식사 인원이 이 동인동은 150명이 늘었어요. 그 직원들이 참 좋아합니다. 나도 석 달간 먹었는데 어제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식당 개선을 해라. 그래서 상격동이나 동인동에는 지금 나가서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기자분들도 이 식당 가죠? 우리 식당 안 갑니까? 밖에 안 갑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을만 하니까 이제 많아지게. 자,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